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명 들어왔는지는 어디 나오죠? 자, 우리 오늘 친구들 들어온 친구들 모두 반갑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온 친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도, 이세희도, 소우도 안녕. 그래요. 자, 하나하나 얘기해 봅시다. 먼저 하이하이라는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단어 외우고 나서 잘 외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독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독스가 뭐냐면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그 공부를 확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거기서 여러분들 단어를 얼마나 외웠는지 확인하고 또 그 매일매일 시험 보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독스를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어를 외웠는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스를 참여하는 방법은 그 우리 게시판에 들어오면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공지사항을 잘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쏘라는 친구가 지금 스피드보카 뒤쪽 강의 없는 부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단어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포메라고 하는 친구 잘 봤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 했고요. 이수진,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스피드 리딩을 듣고 있어요. 스피드 리딩 끝나면 모의고사 공부하면 되나는데, 지금 고등학교 이 방송에 들어있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스피드 리딩을 지금 들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3등급이라면 더더욱더. 왜냐하면 스피드 리딩은 이제 유형별 접근법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그 막장본을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막장에 보시면 막장 맨 막판에 그 모의고사 혼자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셀프 스터디라는 게 있거든요. 그 셀프 스터디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스피드 리딩을 듣기보다는, 특히 3등급 친구라면 지금은 유형별 접근법보다는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정확한 해석을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모든 일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하는 일들이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모의고사 공부보다는 내신 공부를 더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고등학교 1학년 예빈이가 스피드 리딩 하기 버겁겠죠? 네, 하지 말아요.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과정부터 듣고 오세요.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과정부터 듣고 오세요. 중학과정에 보시면 아마 비어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학과정에 단어가 2000개가 있는데 그 2000개의 단어부터 먼저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김우혁, 제가 사관학교 가려고 하는데 듣기가 없어서 해석을 빨리 하게 되는데 무슨 팁이 있을까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건요, 첫 번째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단어를 모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요, 유형별 접근법이 안 돼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빈칸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다음에 흐름 무관은 어떻게 접근, 이런 유형별 접근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28문제를 다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여러 번 해보셔야 시간 배분에 대한 감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실제 시험을 보는 그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혼자 조용히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가게 되면 환경이 너무나 달라서 적응 못하다 보면 당황하고,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경우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주변에 소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것, 그런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읽은 거는 좀 딴 데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다진이는 고2 내신 5등급 친구예요. 그래서 예체능 하는 학생인데 중학과정부터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네, 맞아요. 중학과정부터 듣고요. 그리고 단어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 강의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단 단어를 하루에 50개 이상은 꼭 외워야 돼요. 알겠죠? 다진아,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데, 중학과정이 20일이거든요. 그러면 40일 동안 들으세요. 오늘 듣고 내일 복습하고, 오늘 듣고 내일 복습,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리고 막장은 30일인데 역시 오늘 듣고 내일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60일 동안 들으세요. 그러면 네가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는 분명히 정상적인 그런 성적이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도하은, 제가 좀 늦었는데 스피드업법이라. 늦지 않았어요. 아니, 난 늦었다라고 하는 애들이 제일 정말 안타까운데, 무슨 얘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 커리를 끝냈는데 막장이 30일이고요 스피드 리딩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 45일이에요 그럼 그것만 다 해라도 75일입니다 75일을 2배로 해서 140일이면 다 끝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하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만약에 4등급 이하라면 EBS 하지 마시고 무조건 비연계부터 먼저 하세요. 그 다음 수특 지금쯤 어느 정도 나가야 적당한 거. 지금 3월달 끝났죠? 그러면 수특 아직 시작 안 해도 괜찮아요. 4월달에 수특하고 5월달에 영독해도 괜찮습니다. 수특 아직 시작 안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 전치사 해석은 문장을 보고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라는 건데 전치사를 해석 못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전치사의 일단 기본적인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on이라고 하는 것이 접촉의 뜻이 있고 또 계속의 뜻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뜻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는 그 전치사는 대부분 수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take in 또는 put in 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있는 단어와 두 개 있는 단어가 각각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때 하나의 수거가 돼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인 단어의 뜻, 전치사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치사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수거일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뜻이 아니고 수거가 아닌 다른 전치사들은 그러면 그냥 유기적으로 받아들이시라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막장 듣는데 관계대명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막장에서 관계대명사 개념이 처음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이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 관계대명사가 이해 안 가면 뒤에 진도를 나가면 안 돼요. 알겠죠? 김다원 지금 고3인데 막장 구원하는데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 다음 지금부터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정확하게 해서 연습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해진 것만 하시면 되는 거지 시간을 재놓고 하는 것은 아직 안 해도 됩니다. 건후 우리 건불리네요. 영어 단어를 아무리 보고 외워도 안 와줘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은 제가 영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한 그 유튜브를 따로 찍은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공부도 그렇고 그 영어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그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외우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1시간에 되는데 나는 2시간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1시간 걸린다고 해서 내가 1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나의 능력과 남의 능력이 다르구나. 과목에 따라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는 것부터 공부의 시작이에요. 나는 이게 왜 안 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단어를 외울 때 다른 사람보다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건이 공부하는데 부모님이랑 맨날 싸워서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그 부모님이랑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런데 말이에요. 모건이 친구야, 부모님하고 맨날 싸우는데 그런데 그래서 너가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더 싸웁니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부모님하고 덜 싸워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입시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입시는 정말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 과정 속에서 많이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싸워서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붙잖아요. 원하는 대학에. 그러면 이 모든 게 해결돼요. 정말.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에 내가 공부를 집중하게 못하게 한 요인이 엄마 때문이고 아빠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이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좋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대학에 가시면 어떻게든 집에서 나오세요. 안 보고 살면 관계 좋아하십니다. 쌤 듣기는 EBS 영어 듣기랑 기출만으로 충분합니다. 지원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지금 고2인데 모고 성적 안 나와도 내신 집중해. 예 맞아요. 지금 고2 고등학교 2학년이면 성적 안 나와도 괜찮아요. 모의고사 성적 안 나와도 되고요. 내신에 집중하세요. 그 다음 하재현 기출제는 언제 나오냐면요 7월달에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제는 파이널로 들으셔도 돼요. 영어는 기출보다는 EBS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스피드 듣다 보면 EBS 들을 시간이 부족한데 EBS 파이널만 다녀도 될까요? 이거는 케바케예요. 지금 스피드 리딩을 지금 듣고 시작했다는 건 지금 약 3등급이란 얘기인데 그렇다면 스피드와 EBS를 최소한 병행하시거나 아니면은 나와있는 6월달까지 수특하고 영독을 2개 다 끝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하나만 끝내세요. 수특 하나 또는 영독 하나 요 하나만 끝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고백 파이널 하나만 들으시면 그래도 되거든요. 고백 파이널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고 고백 파이널로 충분히 수능이 커버가 되는데 그 양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 수특 영어 복습할 때 전지문 해석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너 그 수특 영어 지문은요 전지문 해석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 수업에서 제가 강조하는 파트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름과 논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지나가던 사람이란 친구가 선생님 저 SNS를 못 끊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건데 공부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이제 이 입시를 들어오시게 되면 하고 싶은 것을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부터가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SNS만 못 끊는 게 아닐 거예요. 자기는 SNS 못 끊는 게 아니라 친구 만나는 것도 못 끊고요. 자기를 예쁘게 꾸미려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도 못 끊고요. 여러가지 당신에게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지금 자기는 그것만 얘기해서 SNS만 해서 그렇지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그게 지금 SNS로 대표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자기는 SNS만 더 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분명히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다 끊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 스피드 정홍주 스피드 어법까지 완강했는데 해석이 잘 안되면 리딩으로 넘어가요? 네, 넘어가세요. 그리고 단어를 외우세요.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단어 때문인 게 굉장히 많아요. 단어는 무조건 정독이 아니라 다독이 맞아요. 체리나. 그 다음 작년처럼 몸빵 특강 올해도 하나요? 올해는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격도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랑 수특 인강이랑 같이 병행하면 공부하면 되나? 네, 맞아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면 그 학교 내신에 수특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시험 범위까지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이 끝나게 되면 그때 저랑 학교 시험 범위가 아닌 수특의 나머지 부분들을 해서 최소한 6월 전, 그러니까 1차 모평 전에 수특은 꼭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선생님 모의고사 말고 공부할 수 있는 독해책이 뭐가 있을까요? EBS 하셔야죠. 무슨 얘기예요? 김다원아. 김다원 3학년 맞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 인강교재 그 다음에 기출 3학년 기출 모의고사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EBS를 여러 번 푸셔야 됩니다. EBS를 한 번만 보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 세 번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남이랑 자꾸 속도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지민이 주변에 신경 쓰지 말라고 장경 신경 써요. 마음가짐 어떻게 될까요? 자, 지민아, 세상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능 이후의 삶도 있어요. 수능 이후의 삶은 수능 이전의 삶과도 맞닿아 있어요. 지금 가장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다 보면 그 끝은 무조건 비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수능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공부도 하는 거고 수능 준비도 하는 건데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이것을 지금 끊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삶도 불행할 거예요. 당연히 수능에도 집중 못할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 쌤 작년에 3등급 받은 재수생인데요. EBS 연계와 기출분석의 비중은 무조건 EBS부터 하세요. 기출분석은 맨 마지막 파이널 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등급에 돼도 솔직히 말하면 3등급이 되면 기출분석 혼자 못해요. 기출분석은 혼자 할 수 있으면 이미 3등급 이상이 나옵니다. 따라서 EBS를 열심히 하세요. 기출은 맨 마지막 파이널 때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고등학교 문법 완전히 끝내고 싶은데 문제집 추천. 왜 문제집을 추천하죠? 강의 문법은요 무조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문법은 출제가 되는 것과 출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주 명확해요. 예를 들어 시제를 얘기 들어볼까요? 그러면 시제가 지금 2020학년도잖아. 그러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시제가 몇 번 출제되었을 것 같아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시제가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에서. 하지만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법은요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때는 지금 옛날 구석기 시대예요. 따라서 문법은 당연히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영어 4등급인데 학원도 안 다니고 홍철생 강의만 EBS만 가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학원 끊으세요. 나 믿어요. 그 다음 긴 문장 해석이나 지문 독해가 어려워요. 자, 지문 독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게 지금의 어떤 영어 이 어떤 빈칸 추론이나 이런 그 제목 추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국어의 비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중간중간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국어 비문학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도 못할 것이다. 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영어 비문학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영어를 한국말로 써놓은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곳이 많아요. 알겠죠? 따라서 비문학 공부를 하는 게 영어 빈칸을 푸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미술 전공을 준비하는데 공부와 미술을 어떻게 풀고, 이거는 제가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체능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체능 친구들이 공부를 조금 덜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예체능 친구들을 많이 가르쳐 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예체능 학원에 가서 너는 왜 미술을 안 하니, 음악을 안 하니? 라고 얘기하면 보통 그 아이들이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공부 학원에 와서 너는 왜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하니? 그럼 저는 예체능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저기 핑계를 대고 저기에서 여기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명분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데, 예체능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공부라고 하는 능력을 뺏어간 게 아니라 예체능의 능력을 더하신 거예요. 따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으신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당연히 더 감당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예체능 핑계 대지 마시고요. 예체능 하면서 공부 핑계 대지 마세요.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정해줘. 학교 계약이 계속 미뤄지면서 공부를 안 하게 돼요. 해야지 하면 고3의 마음을 초조해야 돼요.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해야지 하면서 마음만 초조해 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지금 3월달에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6월달에도 그렇고요. 7월달에도 그럴 거예요. 이런 친구는 계속 해가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3월 첫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정신 바짝 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려도 괜찮아요. 좀 이따가 이제 4월 7일 날인가 이제 이번에 그 일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번에 한번 3월 첫 모의고사가 4월 달에 보게 됐는데, 그 4월 모의고사 보게 된 다음에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펑펑 울고 그때 집중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쌤 모고 성적이 3, 4등급인데 걱정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신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대학에 어차피 가기 위해 이걸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그 모고 성적이 3, 4라는 건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 다음, 제가 집중을 하면 눈이 확 나빠지는데 이미 한결 끼고 있어요. 한결 더 맞춰야 될까요? 이건 답정너죠. 당연히 더 맞춰야 됩니다. 도학님, 1, 2학년 때는 어느 정도 해석이 되면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는 해석을 끊어 해도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못 풀겠어요. 해석을 끊어 하니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석이 되려면 나무하고 숲하고 나무가 읽어가면서 동시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내가 무슨 내용인지, 여기까지 읽고 내가 무슨 내용인지 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읽은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드라마를 쭉 보고 나서 못 본 친구가 그 드라마가 무슨 내용이었어 라고 얘기하면 디테일을 너무 재미없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딱딱딱 찝어서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능력의 맥락을 보는 능력, 비문학 능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공부 흔적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공부 흔적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인강 듣는 시간은요, 사실 인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그게 공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구경반 공부반입니다. 그래서 인강을 듣는 시간보다 인강을 듣고 내가 이런 걸 배웠구나 라고 스스로 복습을 하고 공부 흔적을 풀면서 그때 당신의 지식이 정말로 되는 겁니다. 그냥 수업만 때려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흔적을 풀고 내가 방금 들은 건데 왜 이해가 안 가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괜찮아요. 그 시간을 투자한 만큼 공부가 되고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 교육청 평가원 말고 타 인강 사이트 사설 영어 모의고사 큰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문제를 풀어보는 건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런 것 중에서 특정한 사이트 이름을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 다음, 막장 끝나가는데 완강 후에는 스피드 시리즈 수특 모의고사 한꺼번에 돌려야 될까요? 아니요. 스피드 어법까지는 듣고요. 스피드 리딩부터 EBS랑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아직 안 풀어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 고1인데 단어가 많이 부족해요. 고1인데 단어가 많이 부족하면 당연히 중학교 단어부터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이 지금 고3 친구들인데,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단어 많이 부족하다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고3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저건 고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시간이 진짜 많은 거거든요. 아무리 중학교 때 놀았어도 지금부터 단어 열심히 외우시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쌤 풀거리 타기는 시간이 부족한데 시간이 안 부족해요. 지금부터 하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지금 제가 어제 커리큘럼을 다시 찍었는데, 풀거리 타는데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앞에도 다 듣고 그다음 EBS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EBS를 6월달에 들을 거 생각하시고요. 수특을 6월달, 영독을 7월달, 그 다음에 수완을 8월달에 듣고요. 그 6월 전까지가 지금 38주가 6월 전까지 10주 남았거든요. 그 10주 동안 막장하고 스피드 어법하고 스피드 리딩을 들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돼요. 3등급이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등급인데 심화된 학습부터 하고 싶다는 게 말이 안 돼요. 3등급은 기초인데 왜 심화를 공부합니까? 기초면 기초부터 듣고 심화로 넘어가야죠. 제발 자기 눈높이에 맞는 것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영어 모의고사 풀 때 작문은 못 푸는데 레슨행 듣고 18번 말고 45번 푸는 게 낫나요? 아니요. 일단은 듣기랑 모의고사를 풀 때 병행하시는 방법은, 일단 만약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독해랑 EBS, 독해랑 듣기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독해할 때 듣기를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듣기만 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만약에 왔다 갔다 했는데 듣기를 안 틀리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왔다 갔다 하는데 듣기를 하나라도 틀리잖아요. 또는 독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듣기 할 땐 듣기만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문제 푸는 순서는요, 18번부터 30번까지 먼저 푸시고요. 30번이 지금 이제 어휘예요. 거기까지 푸시고, 그 다음에 31번부터는 오히려 빈칸을 마지막에 푸시고, 18번부터 30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문 독해, 빈칸을 제외한 35번부터 40번, 그리고 빈칸을 맨 마지막에 푸시기 바랍니다. 수빈이 지금 시기에도 막장 공부 흔적 뒤에 있는 모고 문제 풀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풀어야죠. 아니 그 막장 뒤에 있는 모의고사가 공부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죠. 그리고 셀프 스터디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거기 책의 부분 다 있잖아요. 당연히 이거 하셔야 됩니다. 수특 하루에 몇 지문 몇 회독 해야 되나요? 수특은요 응응아 몇 지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제 인강을 따라오세요. 제 인강에서 나간 것만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 EBS 강의 듣지 말고 제 수능 압축 강의 들어도 돼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EBS가 되게 자세하게 하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강의 수가 많아요. 그냥 제 강의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들을 필요 없어요. EBS 제 거 하나만 들어도 돼요. 그 다음 본인이 공부하는 척을 하는지 진짜 집중을 하는 건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션인가요? 아주 좋은 방법, 좋은 질문이에요. 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공부 포스프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자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변화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할 때와 공부를 하지 않을 때를 비교해 봐서 내가 예전에는 풀지 못했던 지문들을 풀게 되고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단어를 지금 알고 내가 예전에는 풀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을 내가 지금 한번 풀려고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에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풀지 못했던 문제를 지금은 풀어요. 그런데 그래도 틀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틀렸지만 아예 엄두도 안 냈지만 지금은 엄두를 만약에 내고 있잖아요. 그럼 너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안에 자그마한 변화라도 있다면 그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너는 공부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꼭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몰라요. 저는 항상 모의고사 보면 3등급 아니면 4등급 나오는데 어떤 걸 인강을 때려 들으세요. 3등급이면 4등급은요 영어 진짜 못하는 겁니다. 네, 정말 제가 미안한데요. 못해서 비난하는 건 아닌데 어떤 공부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인강부터 들으세요. 그리고 인강을 매일 하루에 한 강씩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처음 공부하는 습관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4등급은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강을 매일 때려 듣는 것으로 공부하는 습관부터 들이고 인강을 듣다 보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시험 시간처럼 풀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괜찮아요. 더 이상 아직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풀 필요 없어요. 강리, 막장 처음부터 복습할 때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될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쭉 들었던 거는 인강으로 다시 복습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쭉 보고 그리고 책으로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인강으로 찾아보는 게 더 좋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김다원 하루에 2개씩 들어도 될까요? 그게 어떤 강좌에 따라서 다른데요. 중학과정하고 그 다음 막장은 하루에 2개씩 들어도 돼요. 나머지는 하루에 2개 듣는 건 비추. 알겠죠? 그 다음 정시생인데 모고 3등급 잘 보고 2등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시은아 모고 3등급이라는 얘기는 지금 30점이 깎인다는 얘기잖아요. 영어 진짜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30점이면 분명히 듣기를 틀릴 거고 듣기를 다 맞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고 듣기 공부 따라 하셔야겠죠? 그 다음 문법도 틀릴 거예요. 그럼 문법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죠? 그럼 막장부터 들으시면서 듣기 다 맞추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작년 수능 영어 1등급 반수생입니다. 지금부터 영어 공부하셔야 제 만약에 제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다면 스피드 리딩부터 들으세요. 문법을 틀린다면 스피드 어법부터 들으시고요. 아니면 스피드 리딩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답변하다 보니까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요. 굉장히 막 답변하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빨리 갔네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하고 지금 제가 오늘 답변한 내용들은 지난주랑 겹치지 않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난주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지난주랑 이번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한 거에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죠?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NBA를 다시 보고 싶어서 NBA를 기념하는 옷도 입고 왔는데 애들이 옷 얘기도 안 하고 그쵸? 과학자 중학생 뭐라 그랬죠? 제가 수능 특강 문제 다 풀고 수능 특강 압축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 친목을 좀 다집시다. 미연이 지금 3등급인데 기출을 같이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기출하지 말아요. EBS부터 하라니까. 제발. EBS부터 해주세요. 제발. 알겠죠? 그러니까요. 자, 단어 암기법 봤는데 EBS 단어는요. 도라나 아직 안 해도 돼요. EBS는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EBS 1800 복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EBS 단어는,
어차피 쓸모없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 파이널을 들으게 되실 거예요. 그럼 고백 파이널에서 제가 그 EBS 단어 외워야 되는 단어 따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쌤 농구 잘하세요 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농구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런데 농구를 안 할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가드, 슈팅 가드였는데 그래요. 내신의 수능 특강 기출 엔제에 도움이 될까요? 그게 무슨 얘기죠? 기출 엔제가 뭐죠?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네, EBS 단어 지엽적이 너무 많아요. 네, 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11시가 넘었네요. 김시은 재택 기준이 뭔가요? 그거 무슨 뜻이죠? 재택 기준이 뭐죠? 채택. 무슨 채택을 말하는 거죠? 단어 취득을 말하는 거군요. 단어 취득을 질문을 말하는 건가? 시은아,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줄 얘기해 주시고요. 예빈아, 피부 관리하냐고요? 피부 관리 열심히 하고 있죠. 피부는 사실은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피부가 좋아야 지금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여드름 피부가 아니시라서 제가 그런 거 좀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 줄이는 법은요, 의지로 줄이세요. 새침한 표치수 감사합니다. 잠이 너무 많아요. 쓴소리 좀 해주세요. 잠은요 많이 자도 돼요. 잠은 8시간씩 자도 돼요. 네, 자도 됩니다. 깨어있는 시간만 공부해도 16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잠 8시간 잔다 그랬죠? 아니요. 잠이 많다고 하니까 10시간으로 칩시다. 그럼 24시간 중에 10시간이면 14시간이죠? 그럼 밥을 1시간씩 먹고 똥을 1시간씩 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4시간이 지나죠? 그럼 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이 남아요. 그쵸? 10시간을 자도 10시간 공부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잠을 많이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쌤, 영어 발음이 정말 안 좋아서 컴플렉스인데 고치는 법이 있을까요? 지금은요, 사실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영어 공부 방법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영어 발음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그걸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네가 그걸 컴플렉스라고 느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대학 가서 공부해도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발음을 교정해주는 그런 어떤 기계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런 1:1 과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한 5분 후에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EBS는 막장 듣고 들어야 되나? 이제 그 커리에 대한 얘기는요, 제가 어제 커리를 다시 찍었거든요. 4월 이후에 긴급 커리 이러면서 4월달 이후에 어떻게 커리를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다원 공차 당첨된 거는요, 저기 그 게시판에 한번 가보실래요? 게시판, 우리 수주 게시판. 쌤님 기초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강의부터 들으세요. 강의부터 들으세요.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 독서실 갈 때 폰 안 가져가는 게 좋겠죠? 네, 그럼요. 폰은 정말 공부의 쥐약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지은,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면 밤새면서 공부하는 날이 많은데 밤새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지금은 낮에 공부하든 밤에 공부하든 괜찮아요. 꾸준히 공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밤에 공부가 잘 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공부 안 하는 게 그 다음 오성택, 강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강의 내용이 기억하라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억날 때까지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수업을 듣지 않은 겁니다. 알겠죠? 스피드업법 실전 문제 하루에 얼마만큼 풀어요? 라고 하는 건 다른 과목과 배치해서 푸시면 되는 건데요. 하루에 얼마씩 안 풀어도 되고요. 이틀에 얼마 정도 풀어도 됩니다. 다시나 올해 진격은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때까지도 진정이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공부 의지를 다지게 해주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좀 매순간 충실히 살고 싶지 않아요? 가끔은 공부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것에도 뜨겁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도 열심히 못할 거예요. 공부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충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생도 분명히 대충 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꼭 누구도 꼭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지 않으면서 한번 자기를 무언가에 집중해보는 연습은 앞으로 살면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rather than dance, 뭐뭐 하기보다는 좋아요. 그 다음에
리딩 공부 흔적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고2인데 고2는 당연히 어렵죠. 그게 다 고3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쵸? 박성은아 쌤 목소리가 너무 나르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파는 변형 문제집 전혀 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단어로 해보세요. EBS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풀고 싶으시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국어나 수학이나 하세요. 다른 과목이나 하세요. 알겠죠? 시발라마 해달라고요. 시발라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스크로텍 같은 거 해달라고요. 그게 스크로텍 같은 게 진격이거든요. 그래서 진격을 통해서 애들 직접 만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는데 네. 그 다음 김수지 수능 특강 내신 준비 생각이 들어도 충분히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됐죠? 자, 여러분 질문한 친구들 질문 답변 게시판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선정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질문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제가 답변한 친구들 중에서 제가 그 여러분들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차를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도 여러분 같은 시간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주랑 지난주에 그 했던 질문들은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했어요 하고 겹치지 않게 제가 답변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시계가 벌써 11시 10분입니다. 지금 아마 박형준 선생님께서 열심히 또 라이브를 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으면 박형준한테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네, 박형준도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알겠죠? 모라의 안녕. 잘 가요.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라기보다는. 안녕. 잘 가요. 끝.